C 언어의 두 번째 조건문은 switch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if 조건문보다는 다소 좀 복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기는 하는데 연속되어진 if, else if 절로 구성할 문장들을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if 조건문을 사용하는 부분을 대체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위치 구문을 언제 사용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스위치 구문은 모든 if 조건문을 다 대체할 수는 없고 스위치 구문의 특성상 연속적인 조건문, 즉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연속적인 조건문에서 각각의 선택이 독립적인 경우 어떤 범위를 비교하는 경우보다는 뭐와 같으냐라는 형태로 비교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메뉴 시스템 같은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용자에게 메뉴 항목들을 쭉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번과 같으냐, 2번과 같으냐, 3번과 같으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구문에서 종종 사용이 되어져요. 자, 스위치 구문의 구조는 여기 앞에 나온 자료 왼쪽 부분과 같은데 스위치라는 키워드 다음에 하나의 표현식을 써주게 되어져요. 자, 주의할 것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다른 제어문들과 다르게 스위치라는 제어문은 현재 이 스위치라는 키워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조건 평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 평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 어떤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을 써주는 것이고 그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은 반드시 정수나 혹은 정수 성질을 갖는 결과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수형이나 문자형의 결과값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문자열이나 혹은 부동소수점수 같은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은 스위치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중괄호가 와야 되고 중괄호 안에 하나 이상의 케이스절들을 동반을 하는데 각각의 케이스절은 케이스 어떤 상수값 그리고 콜론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상수값은 이 표현식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식의 값이 얘와 같으냐, 얘와 같으냐, 얘와 같으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독립적으로 비교해 나가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식의 값이 C2와 같다라고 한다면 스위치 구문은 표현식의 값이 C2와 같는 이 지점이 시작점이 되어지고 그 시작점부터 기본적으로 스위치 구문 제일 마지막까지 다 수행을 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케이스절들이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수행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즉 이 표현식의 값이 C1과 같으면 이 부분만 수행하고 또 C2와 같으면 이 부분만 수행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명시적으로 break라는 키워드를 써줌으로써 여기서 빠져나가라 라는 형태의 입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어문 안에서의 break라는 키워드는 한 단계의 제어문을 빠져나가도록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 표현식의 값이 C1과 같을 때 이 문장도 다 수행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break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 표현식의 값이 C1과 같을 때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여기서 스위치 구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어떤 케이스절하고도 일치하는 것이 없을 때 어떤 구문을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 if 조건문의 else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default라는 키워드를 가진 절을 하나 둘 수 있고 통상적으로 디폴트절은 스위치 구문의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굳이 브레이크절을 써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케이스 브레이크라는 그 구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디폴트절에도 브레이크 구문을 써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치라는 구문은 이 표현식의 값이 각 케이스절에서 나열한 상수값들 중에 일치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만나는 브레이크절 혹은 스위치 구문 제일 마지막까지 수행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표현식이 어떤 상수와 같으냐라는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수 성질의 상수 값들만 케이스절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문자열을 같으냐라는 비교 연산할 수 없었고 또 부동소수점수도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같으냐라는 비교 연산에는 오차가 포함되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이나 부동소수 점수 같은 경우들은 가능하지 않고 오로지 정수형과 문자형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앞서 if 조건문으로 작성을 했던 getGrade라는 함수를 스위치 구문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볼까 살펴봅시다. 자, 먼저 switch라는 구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의 결과값을 갖는 정수 성질의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을 써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현재 s라는 점수를 가지고서 판별하기를 케이스절을 두어 가지고서 이 안에다가 기술하기를 자, 점수가 100점과 같으면 return A 학점이라고 반환하자라는 거예요. 또 케이스 현재 99점과 같으면 return A라고 반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스위치 구문 안에서 return 해버렸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굳이 브레이크절을 써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return 만나면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되어지겠죠. 그건 감안을 해봅시다. 아니면 구성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캐릭터 타입의 변수로 그레이드를 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레이드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학점을 집어넣도록 한다라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S라는 정수형 변수의 값이 100점이나 90점대들이라면 모두 다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A 학점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빠져나가라 라는 거예요. 즉 100점과 같으면 A를 그레이드에 넣고 브레이크해라.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혹은 90점이다 라고 하면 역시 A 값을 그레이드에 넣고 빠져나가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문장들이 여럿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문장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주고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써주는 것 대신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선 코드 대신에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봤는데 차이점은 각각의 케이스절마다 어떤 처리를 하고 브레이크하기보다는 공통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즉 S라는 값이 100이 됐던 95가 됐던 90이 됐던 그저 A라는 문자를 grade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주고 끝내라, 브레이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90점대와 100점인 경우에는 이 처리를 하고 스위치 구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80점대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B라는 값을 그레이드에 집어넣고 빠져나가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다 처리했다 칩시다. 우리는 그저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호출축으로 반환을 해주면 성적에 대한 처리를 잘 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나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많은 수들을 나열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사실 스위치 구문은 이렇게 개별적인 값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 되냐면 A 학점을 부여할 부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보면 A 학점을 부여할 대상은 90점대이더라 라는 거죠. 자, 90점대가 갖는 공통점은 뭐예요? 10의 자리가 다 9라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또 B학점을 갖는 경우에는 다 80점대다. 즉 10의 자리가 8이다 라는 거죠. 다만 A학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10의 자리가 모두 다 9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9인 경우뿐만 아니라 10인 경우도 해당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위치 구문 안에다가 여기다가는 단일 변수만 써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식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S라는 값을 10으로 나눈 몫을 구한다라고 하면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정수의 결과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의 점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으로 나눈 몫이다라는 것은 즉 1의 자리를 다 버려버리는 행위가 되어져서 이렇게 단순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역시 B학점인 경우도 이렇게 단순화가 되어지는 거겠죠. 나머지까지 완성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현재 1의 자리를 버렸을 때 9나 10의 값을 가지면 A학점, 8의 값을 가지면 B학점, 7의 값을 가지면 C학점, 6의 값을 가지면 D학점,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 나머지 경우는 디폴트절을 두어서 그 경우에서는 그레이드 값을 F학점을 부여하도록 처리를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이고, 여기다 안 써도 되지만 뭐 모양새를 똑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라는 구문은 사실 if 조건문처럼 범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단일 상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수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기는 할 거예요. 뭐 하지만 프로그램 내부에서 우리가 A학점을 부여할 범위를 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서 85점 이상을 다 A학점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0의 자리만 봐서는 A학점인지 B학점인지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조건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범위를 비교해 줘야 한다. 그러면 if 조건문으로 쓰는 것이 뭐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다만 어떤 조건을 비교할 때 뭐와 같으냐, 뭐와 같으냐, 뭐와 같으냐라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식의 비교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뭐와 같은지를 else if로 다 사용하기보다는 스위치 구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